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별을 통보하면서 순식간에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에 많이 힘드시죠? 헤어질 때 우리가 잘못한 헤어짐의 원인이 지금은 커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객관화가 됐을 때 그 이유가 사소하면 사소할수록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먼저 이별 시그널을 보내고 연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고 관계를 잘 쌓아왔던 경우라면 지금 상대방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헤어짐의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이유인데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실망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고, 사소한 일에 실망을 했다는 건 그 이전에 그만큼 상대방에게 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 지금 상대방의 반응이 단호하더라도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세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SNS로 나를 혼란시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요즘 상대방의 행동이 범상치가 않아요. 원래 SNS를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SNS에 잘 사는 사진을 마치 일기장 올리듯 올리길래 나를 벌써 다 잊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헤어지자마자 내렸던 내가 찍어준 상대방 사진이 하나씩 다시 재업로드 되는 거예요. 뭐, 잘 나왔으니까 올렸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에는 나랑 같이 갔던 여행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에는 이별 감성 가득 담긴 노래로 올리지 않나. 아니, 뭐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한 번 끝이면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미련이 남은 건가? 어떻게 상대방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의미부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스타 스토리를 몇 번 올려봤는데 5분 컷으로 내 스토리를 확인하고 내 스토리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으로 화답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놓고 연락을 해달라는 시그널 아닌가요? 재회만을 기다리며 지금껏 꾹 참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지,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쳐버려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영영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우리의 불안감을 엄청 증폭시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나마 이성을 찾았던 우리는 이런 불안감에 다시 휩쓸려 버리면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어버리는 합리화를 하게 돼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는 신호일 거야. 근데 막상 우리가 연락을 하면 언제 본인이 그리운 감정을 표현했냐는 듯 순식간에 다시 차갑고 냉랭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락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보고 싶었다, 다시 만나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할 거라면 상대방은 왜 이렇게 여지 주는 행동을 팍팍 했던 걸까요? 이별을 통보할 당시 상대방은 이성적인 영역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생산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별을 하고 돌아서면서부터는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도 많이 힘들어요. 우리 없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거든요. 우리의 빈자리로 인해서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감정이 커지면서 이성과 감정이 충돌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막상 붙잡으면 단호해지다가도 우리와 관련된 SNS를 올리거나 미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로 상대방이 이 시기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행동 외에도 원래 SNS 활동을 하지 않던 상대방이 SNS를 자주 하는 행동이나 갑자기 우리와의 인스타 마팔을 끊는다던가 SNS 차단을 하는 경우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서인 경우보다는 우리에 대한 후폭풍의 감정이 시동을 걸면서 그리운 마음에 자꾸 우리 SNS를 확인하는 본인의 모습에 현타가 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지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대부분 후폭풍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방의 행동은 후폭풍의 전조 증상일 뿐 상대방이 우리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정도의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헤어져야겠다는 단호한 마음에서 우리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를 그리워하는 감정, 우리의 빈자리로 인한 공허한 감정이 더 커져서 우리 없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대부분 우리에 대한 궁금함, 상실감의 감정이 막 시작되는 전조 증상에서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보여줘 버려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해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조급함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오기 전에 자꾸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후폭풍의 전조 증상들이 보일 때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참을 수만 있다면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그리움의 감정으로 혹여 재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또 다시 금방 헤어짐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런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이때 우리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커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우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은 찬 사람이 주워와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상대방을 여러 번 붙잡았고 상처까지 받은 상태인데 또 우리에게 힘든 선택을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우리 중 연락을 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단호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여지만 주면서 자존심만 부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면서도 이렇게 여지 주는 행동만 하면서 우리를 희망 고문하고 막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딱 그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설렘과 소망은 불편함과 불안함보다 강하지만 편안함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는 잠시 우리와 이별 후 어떤 불편한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잠시 편안함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나아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는 그럴수록 편안한 현재 상태를 더 선호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면 어느 순간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가시고 다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설렘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시기가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찾아오긴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세게 와서 우리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극소심하고 극회피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단순히 여지 주는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액션을 보여줄 거예요. 상대방이 극소심하고 극회피적인 사람이라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상대방이 여지 주는 행동에 지속성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후폭풍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움직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여지 있는 행동에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지쳐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볍게 연락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 연락을 할 때는 첫째는 우리의 감정이 많이 차분해지고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둘째는 상대방과 교제할 때 SNS 패턴과 삶이 회복될 때 해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또 생각한 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재회의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건 상대방이 우리에게 연락을 할 정도의 후폭풍의 감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멋지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상대방과 나의 결과는 충분한 열린 결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